이번 시간에는 궁합을 보는 방법, 궁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을 보는 방법은 뚜렷하게 어떤 시중에서도 다 각자의 어떤 경험치 이런 걸 모아놓고 있는 것이지,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궁합을 보는 방법, 이것이 어떤 고서에 근거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오늘 이 궁합을 보는 여러 가지 중구난 방식의 궁합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뛰어넘는 또는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다소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종종 궁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랬을 때 궁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지금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궁합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새로운 인물이 내 위로, 그러니까 나의 위에 새로운 뭐 부서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각자 그 임원이나 또는 나나 그 임원이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객관적으로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좀 능력이 서로 틀리고 역량이 좀 낮을지라도 나하고 잘 마음이 맞고 이래가지고 내가 일할 때 굉장히 편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러한 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아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사 같은데 또는 뭐 신입사원이 올 때도 그렇고 또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떤 그 자영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뭐 점원이라든가 일정한 부분을 또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될 사람들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도 궁합을 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도 궁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궁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반드시 뭐 우리가 궁합이라 그러면 결혼할 때 남녀 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도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또는 뭐 윗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아랫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팀원을 한 명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도 이 팀원이 나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궁합을 봐서 정하면은 조금 더 시행착오라든가 일을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들게 고생하고 또 성과도 아주 낮아지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궁합은 매우 유용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런 면에서 궁합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지만 어떤 낯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궁합이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궁합의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이야. 이렇게 연월 일시에 지지에 있는 이 궁들의 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그런 어떤 남녀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합일점 또는 인간관계가 서로 죽이 잘 맞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도 궁합이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관계에서만 궁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합을 보는 방법에는 크게 보통 우리가 나눴을 때 사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점을 쳐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효 외에도 뭐 주역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자미두수라든가 뭐 기문둔갑이나 이런 것들로도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주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육효점으로 궁합을 많이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온 뭐 이 그 점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육효점이 의외로 많이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육효점을 중심으로 궁합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육효점이 지금 제가 6효점을 소개를 한 지가 한 두세 번 앞부분에 있었는데 육효는 이런 사주처럼 이렇게 많이 난해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보시면은
있는 숫자들이 전부 글자들이 전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2지지만 있고 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월 정축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만 천간이 있고 이것도 실제로는 쓰지를 않거든요. 쓰지를 않고 여기도 사라든가 축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그러니까 글자가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지만은 이 육효는 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만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되고 또 이 지지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오행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생극재화의 관계를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란 오행의 생극재화 관계로서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륭이라든가 뭐가 그 합일점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기륭을 판단하거나 어떤 점의 결과를 내다볼 때는 오행의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궁합 같은 걸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이 육효점을 간단하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볼 때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와 여자 같으면 일생 동안 뭐 30년, 50년 이렇게 함께 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두 남녀의 관계가 이제 가능하면 조금 진도가 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깊어져 있었을 때 이제 궁합을 이 사주로서 궁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이 육효점은 언제 궁합을 볼 때 유효하냐면은 거의 뭐 썸 타고 있을 때 두 남녀를 얘기한다면 썸을 타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아직 만남의 아주 초기 단계 이럴 때도 많이 보고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상대방의 사주를 전혀 모를 때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라든가 뭐 부서장이 왔는데 그 사람의 사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육효점으로 궁합을 보면은 아주 유효하죠. 그러니까 뭐 처음 임원이 또는 뭐 신임 사장이 왔는데 가서 네가 사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육효점으로 궁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효라는 것은 썸을 타는 관계에 이럴 때도 보지만은 상대방의 사주를 모를 때 이럴 때도 되고 또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서의 상황을 볼 때도 육효점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 궁합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육효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사주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잘 안 맞죠.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언제 유효하냐면은 사주로 궁합을 보는 것은 긴 장기간의 인간관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관계가 되니까 뭐 가치관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그거 직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긴 시간에 관련되는 것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제 사주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것들은 육효점으로서는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짧은 어떤 기간이라든가 지금 초기 단계라든가 만남의 초기 단계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사주를 모른다든가 또는 현재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내가 그를 평가하는 어떤 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육효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간편하고 또 정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는 이 두 개 다를 곁들여서 보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 사주 하나를 제가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낮에 미시죠. 오늘 날짜로 오늘 미시에 있는 임의의 어떤 시간에 제가 뽑아내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뭐 아주 영세죠. 영세 나이가 영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오후 2시 오늘 날짜로 이제 사주를 뽑아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궁합을 어떻게 볼 거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주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육효점도 그 제가 임의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궁합이 맞느냐 하는 것을 뭐 그냥 제가 괴를 하나 뽑았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두 개를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볼 거냐?
궁합을 어떻게 맞춰볼 거냐 했을 때 궁합을 보는 방법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명리가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만의 노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누구가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9가지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뭐 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고 또 이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느냐면은 사람들은 궁합을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남녀를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궁합을 할 때 남녀의 그 결혼에 관련되는 궁합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키가 얼마냐, 잘생겼느냐, 외모, 그죠? 외모 이런 거 키라든가 외모라든가 또는 그의 직업, 그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돈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의 부모는 직업이 뭐냐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를 본다면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로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뭐 서울대를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직장이 뭐 고시가 됐어 뭐 또는 뭐 굉장히 좋은 공기업에 다녀 또는 뭐 돈이 많아 그 부모가 뭐 거의 준재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잘생겼어 키가 커 또는 키가 작아 몸매가 이뻐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덥석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해놓고 보면은, 결혼은 이런 것들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생활. 낯선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공간, 같은 공간 내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낯선 남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남녀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공존하는 관계, 그것이 생활이잖아요.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키라든가 외모나 직업, 뭐 학교, 돈 이런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엄청 잘생긴 미스 코리아도 엄청 재벌집에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재벌집에 결혼을 해가지고도 얼마 못 살고 이혼한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힘들어도 참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상황. 그 사람이 그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자꾸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인데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낯선 두 남녀,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생활 수준이나 모든 것이 다른 두 남녀가 동일한 좁은 공간에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예요. 그것은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할 수 있는가,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생활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뭐 학벌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덥석 결혼을 해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 오른쪽에 궁합 보는 방법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에 9개를 썼는데 실제로는 뭐 열 몇 개가 됩니다. 열 몇 개가 되지만은 우선에 한 이 정도만 평가를 해도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 이상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안 맞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은 둘이는 결혼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게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의 배우자 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살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주라면은 4월 정화에서 지금 사축합하고 갑기합돼 있고 정화가 천간에 투관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금 우리가 일지와 시지가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은 사축합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충미충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봐줄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일지나 시지가 충하면 좋지 않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사주의 격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나의 배우자 궁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니까 왜냐하면 간목인데 지금 여기에서 대운이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사주죠. 여자 사주인데 나의 배우자 궁이 어떠냐? 그럼 내 배우자 사이에서 내가 관성을 여자 사주니까 관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관성을 받아들이고 있죠. 천간에 식신이 떠 있지만은 간목에서 제어돼 있기 때문에 관성을 잘 받아들이는 사주예요. 그래서 결혼에는 문제가 없겠죠. 뭐 다른 어떤 뭐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제쳐놓고 일단 이 사람의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나의 배우자 상태는 이렇게 형충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합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고요. 동시에 내 자체의 사주 자체가 여자 사주인데 관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흠은 있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일단 바라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됐죠. 그것이 이제 1번 나의 배우자 궁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배우자 궁을 봐. 이 사람이 여자니까 이제 상대방 남자 사주를 본다면은 그 남자 사주가 재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재성. 그러니까 여자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사주가 뭐 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뭐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비겁이 죄를 극하고 있는 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가 되면 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또는 뭐 관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도 지지와 천간을 모두 종합해서 그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각자 사주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궁합의 가장 좋은 것은 내 사주에서 각자의 사주에서 배우자의 운이라든가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 그래야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면은 아까 뭐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결혼에서는 안 맞아요. 결국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쁜 미스 코리아가 재벌집에 시집을 가가지고도 해로를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 살지도 못해 대부분이. 평소에 보면은 신데렐라 같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아주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집에 가서 살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그럼 뭘로 평가할 거냐 때는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용신입니다. 용신을 봐서 가치관이 비슷한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평가할 때는 용신과 그 다음에 일지와 그 다음에 상신이 있어요.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관이 비슷한지,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새로 오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 그런 부분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은 뭐, 사장은 신규 사업 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존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힘들거든요.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뭐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세 번째로 가치관 비슷한 걸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두 남녀가 하룻밤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혼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시간을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면은
어떤 친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을 한 2주 같이 해보면은, 대번에 그 사람하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반 알아요. 해외여행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뭐 그 호텔 같은 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침에, 뭐 씻을 때도 그렇고 준비해 나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서로의 그 다른 생활 습관들이 드러나고 내하고 맞고 안 맞고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연애를 10년을 해도 어떤 남녀가 연애를 10년을 해도 자기들이 연애할 때는 잘 맞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기껏해야 하루에 너다섯 시간 뭐 어쩌다가 하룻밤 같이 잘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룻밤 내내 자지 않고 뭐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함께 생활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있는 사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자도 항상 화장을 하게 되고 자기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가 이제 막상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과 양보, 가치관이 비슷한 거에 연장선일 수 있는데 협력과 양보가 되느냐 하는 거 이거를 살펴야 돼요. 협력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아무리 좋고 학벌이 아무리 높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지금 같으면은 뭐 100살을 훨씬 넘게 사는데 60년 70년을 함께 살아야 돼요.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맞았다 그래도 너무너무 골병 들어가지고 화병 걸려 죽어요, 서로가. 그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양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방도 협력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나도 협력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치관이 비슷하다든가 협력하고 양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용신, 뭘로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용신, 상신, 또 그다음에 격국, 그죠? 이런 합치는 게 격국이죠. 그다음에 일지 뭐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과 양보가 할 준비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상대방 사주에 있는 어떤 기운이 나의 용신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죠. 내 용신에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사주가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이 사람이 여자니까 남자를 이제 고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4월 정화에서 월급격에서 지금 여기 탈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화에서.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이 사주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성이 필요하죠. 관성. 월급격이니까 관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여기 이 사주에서 보면 임계수죠. 임계수 또는 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 기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사주에 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주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돕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걸 또 살펴야 돼요.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이 사주에서는 이제 부족한 기운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수도 되지만은 금 기운도 된단 말이에요. 금 기운. 목 기운은 이제 있으면 안 되죠. 목 기운은 이 사주의 병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나 금 기운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잘 맞을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살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주의 용신과 상신과 격국의 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 배우자와 인연이 깊은가 그러니까, 내가 또는 상대방이, 나든 상대방이든 그 배우자와 인연이 깊은가, 꼭 배우자와 인연이 깊다, 인연이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인연이 깊다고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상대방의 연주를 여기 대입해 봐야 돼요. 상대방 연주를 내 사주에 대입했을 때, 이 사주의 격국에 이 연주가 굉장히 도움되고 바람직한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거예요. 또 그 외에 뭐 중요한 신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뭡니까? 또 월드 귀인이라든가 또 뭡니까? 어, 월드 귀인도 있고 천도 귀인도 있죠. 이런 귀인들이 이제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또는 나의 귀인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가 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연지에 있냐 월지에 있냐 일지에 있냐 시지에 있냐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귀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나와 배우자의 인연이 깊은가 짧은가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인연법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연주를 내 사주에 대입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각종 귀인 신살들이 상대방 사주에서 나의 귀인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나의 일주와 상대방의 사주의 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생하고 합하는 관계를 봐야 돼요. 그 관계가 바람직하냐,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 지금 나부모행을 얘기했는데, 나부모행은 연주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주의 나부모행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 이런 거를 살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살펴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대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기준이죠. 보통 30대, 40대, 50대 이때 결혼 생활이 왕성해요. 옛날에는 20대부터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0대 후반에 하니까 주로 뭐 30, 40, 50대를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상대방의 배우자, 그러니까 상대방 사주가 배우자와 인연이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가 지금 여기 상대방 배우자 궁을 보고 이런 걸 얘기한 똑같은 얘기인데 중장년에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사주 같으면은 이렇게 을축, 갑자, 개해 이런 대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운 중에 어 이게 여자 사주니까 관성을 손상시키는 구조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 운이 들어와서 나의 관성을 손상시키는 구조가 되면 이혼하기 쉽죠. 동시에 남자는 뭡니까? 재성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성을 손상시키는 대운이 30, 40, 50대에 비겁운으로 흐르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흉하죠. 남자는 비겁운으로 흐르면 안 되고 여자는 뭡니까? 식상운으로 흐르면 안 되죠. 여자는 식상운으로 흐르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운을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중장년 시에 배우자 연에서 그것이 남자는 비겁운으로 흐르느냐 여자는 식상운으로 흐르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뭐 그 후에 뭐 70대 80대 60 70 80대 좀 뭐 배우자 운이 나쁘더라도 이때는 뭐 물론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크게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고 이제 얼마 안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40, 50대 때는 왕성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운을 중장년 시기에 대운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궁합을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육효로 해서는 보는 거, 육효는 제가 짧은 시간 또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대방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육효점으로 볼 때는 육효는 긴 시간을 잘 안 봐요. 최대 길어도 1년이고 보통 이제 6개월 이내를 보는데 만약에 이런 구조의 육효점을 뽑았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자는 지금 새의 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응이거든요. 여자가 새고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지가 강해요. 이렇게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상대방은 좀 다르죠. 상대방은 이 여자를 생각할 때 아직 마음의 결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응이 지금 공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혀 나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남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사귀던 여자, 그 여자를 못 잊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 좀 흘러야 돼요. 이 흐르고 난 후에 성립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두 사람
사람은 여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데 중간에 여기 보면 부요가 동해 있으니까 많은 문자나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중간중간에 문자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또는 뭐 은연중에 슬쩍슬쩍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여자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이렇게 신호를 많이 남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플러팅 한다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남자를 꼬시려고 신호를 주면 남자는 지금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이 지금 부요가 동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육효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난 후에 공망이 풀렸을 때 적어도 한두 달 지나고 난 후에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 지금 단계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대방이라는 남자가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볼 때, 현 상태에서의 그 관계, 뭐 한 달 이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남녀 관계, 이런 거는 꼭 뭐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또 의심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옛날 사람, 옛날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매우 좋아하고 흠모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남자도 전혀 공망만 아니라면은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상태가 있죠.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안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두 사람이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효점과 사주를 곁들여서 궁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토탈적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항목으로 궁합을 서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개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개운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운이라는 게 손쉽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궁합만큼은 내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합은 개운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합을 잘 살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로하거나 또는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일하는 게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찌됐든 사주와 육효점을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궁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